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2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7시 42분, 코스피 200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53% 상승해서 436.73으로 마감했어요. 월봉은 상단선 위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사지도 않았는데, 보시면, 예, 개인이 오늘 샀어요. 현물을 산 거는 개인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죠. 네, 물량이 얼마 안 되고요. 선물에서 외국인이 이제 7천억, 7,027억을 매수하면서 일단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현물 쪽에서는 전혀 매수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보면 거의 4조 원 정도를 지금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왜 상단선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구조면 사실은 아랫꼬리가 윗꼬리가 좀 있는 양봉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 쪽에서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으니까, 뭐 선물 금액을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물 쪽 반응이 너무 없다라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일단 월봉 거래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따지면 거래량이 110.44%. 앞으로 5거래일이 더 남았는데 벌써 110%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꽤 많이 나오는 거죠. 19일이었죠? 지난달 거래일 수가 19일이고 이번 달 거래일 수가 22일인데, 그러면 3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일이나 남았는데 거래량이 110%니까 동일한 거래 일수라고 해도 지금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밑에의 경우에는 맨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2달 동안 하락할 일 없죠.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거래량도 상승 형태로 바뀌어서 앞으로 2달 동안 하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봉 저가를 깨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랑 어, 저가 투자 심리도랑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달 저가가 427 정도 돼요. 426.94. 근데 지난달 종가가 427 정도거든요. 427.91. 그래서 이제 남은 5거래일 동안 과연 종가를 상승시킬 거냐, 하락시킬 거냐.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만약에 선물을 매도한다면, 그죠? 선물을 매도한다면 지금 선물이 누적으로 한 2,500억 정도 매수거든요. 2,500억 정도 매수니까 만약에 2,5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월봉이 상단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단선의 위치가 대략 429 정도니까요. 429에서 427.9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한 1% 정도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궁금한 건 427.9를 넘을 거냐, 넘지 않을 거냐. 10% 정도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10%니까
2% 조금 넘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 2%라는 수치는 사실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궁금증이에요. 종가를 상승시킬 것인가, 하락시킬 것인가. 만약에 외국인이 아니면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면 다른 생각도 해볼 텐데 지금은 외국인도 현물을 팔고 있고 기관도 현물을 팔고 있어서 개인만 지금 현물을 4조 원 정도를 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상단선 위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이 상태에서 현물만으로는 사실 429 아래로 내려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현물로는 안 되니까 선물로 매수 전환해가지고 일단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하단선이 발달하죠. 예, 이대로 끝나면 하단선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상단선은 덜 발달해요. 강한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454 정도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상단선은 한 441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매도, 그러니까 고퍼스를 봐야 된다 그러면 한 441은 넘어가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수는 이번 주 저가만 붙게 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의 흐름으로는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현물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현물의 흐름은 이건 뭐 기관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인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현물을 내다 팔고 있는데 지수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보고 있지만 어, 잘 이해가 안 돼요. 주봉은 오늘 이제 상단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렇죠? 상단선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고가는 넘지 않고 딱 올라탄 시점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이 위클리 만기일인데 개인이 콜을 샀고 예, 외국인은 콜 매도를 쳤어요. 이 얘기는 사실 이것만 보면 위로 갈 생각은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 매도를 뭘 쳤느냐잖아요. 외가를 콜 매도를 쳤으면 올라가도 되는 거고 내가를 콜 매도 쳤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외국인은 콜 매도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도 보면 콜 매도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옵션만 보면 하방을 보고 있어요. 옵션만 보면 옵션만 봤을 땐 하방을 보고 있고 442, 440, 437을 전부 다 매도했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은 사실 옵션만 보면 없는 거예요. 예, 옵션만 봤을 때는 위로 갈 생각은 없는 포지션을 짜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옵션은 그래요. 근데 이제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 선물이 문제죠. 선물은 순매수고 현물은 순매도죠. 그러니까 지금 위를 보고 있는 거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나오면 뭐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근데 선물이 매도로 나오게 되면 어쨌든 현물, 옵션 다 하방에다가 배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이 매도로 나오면 올라가기에 조금 문제가 생길 거고요.
오늘처럼 뭐 선물을 미친 듯이 매수해 준다면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주봉은 매도해야 될 위치까지 왔어요. 네, 장단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이상은 사실 신규 매수의 대상은 아니니까 예,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할 건지 청산할 건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이 정고점을 넘지 않아야 베스트인데 정고점을 넘으면 조금 이제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은 상단선과 싸우다가 딱 끝냈어요. 하단선은 전혀 쓰지도 않고 있지도 않지만 쓰지도 않았죠. 그냥 시가 찍고 들어올리는 다음에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자, 위가 열리죠. 위가 열려요. 아래도 열려 있지만 위도 열립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자, 선물. 여기도 상단선은 위에 있고 여기 상단선 하나 있죠. 상단선의 위치가 429.2 정도 되네요. 그 얘기는 선물 매도가 나오면 429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선물 매도가 나오면 최소한 3천억 이상은 나와야 될 거예요. 오늘 2,500억 정도 수준까지 누적으로 매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뒤집어야 되니까 최소 3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가 나와야 429대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봉.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상단선 위로 올라탔죠. 434.08 정도가 지금 상단선인데 03이네요. 여기가 상단선인데 뚫고 올라갔어요. 예, 뚫고 올라간 거는 오늘 뭐 7천억 샀으니까 선물을 뭐 7천억 사고 있으면 상단선 뚫고 올라가도 되죠.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인데 여기가 지금 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 거죠.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더더욱 여기가 막힐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올라가면 저기까지는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뭐 상승 쪽은 거의 예상만 하면 거기까지 가네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엔 어, 주봉은 갈 만큼 다 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이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돈으로 해야 되죠. 예, 선물도 개인이 팔아야 되고 선물도 외국인이 왕창 사야 지수를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어쨌든 상단선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대상은 아니다.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위로 올라갈 공간이 더 있고 주봉은 사실 올라갈 공간이 물리적으로는 없는 거죠. 돈으로 만들어서 예, 인위적으로 공간을 열지 않는 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가 예, 다꽉 찬 그런 상태처럼 보여요. 레버리지 월봉은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 하시고 청산 하실 분들은 청산 하시면 되고 레버리지도 지금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 매수가 아니라 청산할 건지 홀딩할 건지 결정하셔야 되고 일봉은 상단선 닿지 않았고요. 내일 위가 열립니다. 자, 꽃버스 계속 하단선 아래에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기가 막혀요. 보고 있어도 믿을 수가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이제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주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끌고 가는 그런 형식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균형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어서 매도자가 힘겨루기를 통해서 밀렸다가 땡겼다가 밀렸다가 땡겼다가 이런 오고 가는 흐름이 전혀 없이 그냥 특정 세력이 딱 붙잡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돼라고 생각하고 차트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뭐 돈을 가진 자들이 차트를 그렇게 그리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주봉도 이제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고요. 예. 남은 이틀 동안 반등에 성공할 것이냐? 예, 그게 관건이죠. 저가를 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가마만 올리면 돼요. 다음 주에 다시 오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에 양봉으로 전환하면 완전 땡큐. 근데 이제 음봉으로 전환하면 또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월봉이 어쨌든 193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예, 양봉으로 쭉쭉 뻗어야 되는데 지금 주봉이 찍어 누르는 거를 조차도 들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봉은 하단선에서 결국 마무리가 됐고요. 아래가 열리죠. 그러니까 일봉은 기다릴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예, 미국 증시가 내려서 개파락이 와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 빼고는 뭐 딱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오거래일이 남았어요. 오거래일이 남았는데 글쎄요. 뭐 이건 뭐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국내 여건이 어떻게 되든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오르는 한은 어쨌든 같이 따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 내릴 거고 미국 증시가 오르면 또 오르겠죠. 근데 자금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걔는 지금 현물을 매수한 것만 52조가 넘잖아요. 52조가 넘죠. 잠깐만요. 얼마인지 볼게요. 54조 3천억 원이에요. 54조 3천억 원.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3천억 정도 빠지는 거예요. 54조 3천억. 그러면 47조 4천억 원이었나요? 47조 4천억 원이었으니까 지금 101조대잖아요. 101조? 음, 뭐 100조 원이라는 것도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데 101조면 더 큰 돈이잖아요. 아, 뭐 상승장이 계속 되면 뭐 개인이 똘똘해서 음, 상승장을 이끌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하락장으로 되는 순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악재가 있고 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하려면 저 100조 원 다 손절시키고 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100조 원을 손절시키는 과정이 도대체 몇 개월이 걸릴 것이며, 예, 어디까지 떨어뜨릴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예, 지금은 상승장이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개인들의 어, 뛰어난 거래 능력으로 이렇게 지수를 상승시켰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고요. 예. 근데 만약에 뭔가 미국에서 특이한 일이 발생해서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 영웅이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도
개인이 4조 원 사고 있고 지난달에도 6조 원대를 샀는데 그럼 두 달 동안 거의 10조 원을 샀잖아요. 10조 원을 샀는데 계속 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오르니까 오른다라고 받아들일 뿐이지 이게 과연 오를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예, 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한다고 봐야겠죠. 선물을 가지고 뭐 하루에 9천억 정도를 매수해버리면 분석 같은 게 의미가 없죠. 뭐 돈으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걸 다 틀어막아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9천억 가까이 사면서도 현물은 안 사요. 그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예, 현물은 죽어도 안 삽니다. 이거는 5월 3일 이후에 공매도인데요. 14조 4,801억 원. 예, 지금 공매도가 14조가 넘었어요. 계속 하루에 2천억, 3천억씩 계속 누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악재가 뜨면 이것도 요긴하게 써먹겠죠. 54조의 현물을 개인한테 넘겨줬고 올해만 5월 이후에만 14조 원의 공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는 2,500억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상방에 배팅한 건 2,500억 정도가 있는 거고, 그죠? 뒤에는 14조 원의 하방 배팅이 있는 거고, 현물은 그러니까 사지도 않죠.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물을 사고 싶은 생각은 절대 안 들겠죠. 예. 사더라도 공매도 치면서 올리기 위해서 샀다가 몽땅 팔아먹는 한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현물을 매수해 나가는 흐름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라고 가정을 해도요. 외국인은 현물 안 살 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미 공매도를 3천억씩 매일 하고 있는데 멍청한 외국인이 아니면 현물을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매도를 하는 돈이 3천억인데 그리고 이미 14조 원 가까이 공매도를 챙겨놨는데 굳이 상승에 베팅하는 현물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속 지수 관리만 하는 거죠. 예. 지금의 흐름만 보면 그냥 죽어라 지수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월봉이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는 이래요. 재밌죠? 다우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삼성전자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라고 예, 알려주는 거죠. 코스피에. 그래서 코스피에서 거래하는 외국인도 삼성전자는 안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우 지수 상승과 삼성전자랑 관련이 없고 나스닥 지수 상승도 삼성전자랑 관련이 없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삼성전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해외 증시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국내 증시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가 알기로 한 28조? 네, 28조 정도 매수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인지. 28조요. 28조이 넘었어. 예. 28조 원을 샀어요. 삼성전자를. 50%가 넘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 두 종목만 해가지고. 1% 올리면 2,800억입니다. 2,800억. 800원 올리면 2,800억이 개인한테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거래하고 막 옵션 거래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이 개인한테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삼성전자는 못 올리는 거죠. 100원당 350억 정도 돼요. 100원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100원 올랐잖아요. 그럼 개인은 350억을 번 겁니다. 200원 올리면 700억 벌어요. 200원 올리면 700억을 법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올려줘도 삼성전자는 못 올려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이 매수한 종목은 올려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현재의 자금의 흐름만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차, 삼성 SDI, 이제 카카오도 1조 3천억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카카오팜, 기아 여기까지. 네, 기아까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종목이 1조 원이 넘어요. 뭔가 네, 11종목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SK하이닉스에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에서도 발생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양새예요. 이건 사실 반도체가 나쁘다 또는 SK하이닉스가 나쁘다가 아니라 많이 샀어요. 개인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올리면 개인한테 너무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 전에 올랐던 거에 비하면 뭐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의 지수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해도 외국인은 현물 매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지수가 그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 외국인이 그렇게 할 거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1년 넘게 관찰을 해오면서 느낀 건 외국인은 현물은 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도 안 샀고 최근에도 안 샀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계속 팔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공매도만 할지언정 현물 매수는 안 할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물 매수로 지수를 계속 받쳐놓고 현물 찔끔찔끔 팔아가면서 뒤에서 공매도 왕창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수를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선물 매도로 전환해서 공매도를 가지고 수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선물 매수를 가지고 얼마나 장을 흔들어 댈 건지 또는 몇 개월 동안 이 짓을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감이 없는 상태라서 일단 이번 달에 월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고 이게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번 달로 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14조 원이 넘은 거예요. 그럼 선물로 14조 원 넘는 선물 매도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고버스 들고 계속 갑니다. 네, 고버스 들고 계속 갈 생각이고 이번 달에는 추매할 돈이 없어서 추매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추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지금 음, 고버스 들고 있는 게 코덱스는 11,700주를 들고 있고요. 타이거는 4,700주 정도 들고 있으니까 이제 더 사게 되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면 타이거를 살 겁니다. 예,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이번 달 끝나고 나서 5월에 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5개월 동안 한번 잘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돈하고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선물의 거래를 보면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